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조미토입니다. 자, 오늘 이조의 바텀업 시간이고요. 자,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늘은 사실 섹터별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수급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는 뭐 바이오 오르면 그 다음날 반도체 오르고 그 다음날 뭐 2차전지 오르고 계속 그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 세 가지 큰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이슈가 있는 섹터들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보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펩토론 쪽으로 수급이 다 몰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급이 집중됐었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일부 종목군들은 상승이 나왔지만 뭐 그 소수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또 바이오 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뭐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국내 증시는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갈피를 못 잡는 10월 국내 증시. 사실 ASML 실적이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겨울 지속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뭐 계속 오늘 뭐 세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부터 지금 계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위고비가 지금 뭐 품절 사태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응할 만한 이슈가 어떠한 것이 품절이다, 뭐가 수요가 넘쳐서 막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렇게 뭔가 수요가 폭증하는 형태로 흐름이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가 바로 이거를 보여줬고, 세론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상승세를 거의 막 펩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거와 관련돼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2600선은 지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그래도 장중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줬었는데, 후반부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뭐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계속적으로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뭐 6만 원에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6만 원 밑으로 내려갔고, 뭐 이걸 보면은 정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시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더 가져간다, 뭐 비중 확대를 한다, 신규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실망감이 크실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이제 뭐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지금 모아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뭐 V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갈 만한 그런 종목을 본다 하시면,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로 일단 증명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반등이라도 시도하려는, 저게 뭐 얼마나 좀 의미 있는 반등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반도체 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당연히 매력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지만 뭔가 좀 드라마틱한 반등, 아니면은 조금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낫다라는 점. 특히나 삼성전자 그 엔비디아 콜 테스트 관련해서도 좀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뭐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동안 괜히 많이 뭐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거의
종지부가 되고 있고 이제 뭐 HBM3가 아니라 4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지금 당장에 뭘 집중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지금 하이닉스는 HBM3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뭐 진짜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인텔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인텔이랑 삼성전자랑 지금 약간 공통적인 게 뭐냐면 AI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비를 못했다라는 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고 인텔도 빠지고 나서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인데 인텔도 주가 보세요. 뭐 삼성전자처럼 빠진 건 아니지만 그냥 빠지고 나서 회복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인텔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삼성전자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CPU 원래 인텔이 세계 최고의 CPU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CPU 쪽도 점유율도 AMD에다가 지금 다 거의 다 뺏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그래서 인텔은 사업부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은 삼성은 가전제품을 팔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물론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가전제품들 파는 매출들이 당연히 밑바닥에서 받쳐주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그런 본질은 결국엔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 그 반도체가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 자체가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삼성전자 6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 없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오늘 대부분 좀 안 좋았는데 특히나 지금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거든요. 바이오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 좋았고 특히나 저 H로 시작하는 종목은 정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하락 마감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거에 영향을 받았고 2차전지도 사실 오늘 그렇게 막 썩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엔솔이 조금 힘을 내주는 듯 싶었는데 대부분의 중소형단에서 힘을 내지 못하면서 코스닥은 좀 빠졌고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연말까지 좀 상승하기에는 원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박스권에 갇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섹터들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ASML 충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TSMC인데 이게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TSMC 호실적을 기대하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가 TSMC 경쟁 상대인데 지금은 뭐 경쟁이 안 될 정도로 TSMC가 너무 강하지만 어쨌든 TSMC가 안 좋아야 삼성전자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TSMC 실적이 잘 나와서 엔비디아랑 미국 증시 반도체가 올라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밸류체인 기업들이 결국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때 같이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TSMC가 엔비디아의 또 고객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가 TSMC 쪽에 파운드리 맡기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TSMC의 엄청난 큰 고객입니다. 그러면 자, TSMC 실적이 잘 나온다? 이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건데 자, 우리가 하이닉스 주주분들이고 만약에 뭐 그 밑단에 있는 한미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HBM 관련 종목군들 주주분들은 TSMC 실적이 잘 나와야 엔비디아
그 블랙엘이라던가 AI10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납품을 더 많이 해서 매출이 잘 나올 거니까 TSMC 실적이 잘 나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그 외에 이제 삼성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TSMC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일단 TSMC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왜냐면 가이던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TSMC에 대적할 만한 파운드리 업체가 글로벌적으로 없어요. 점유율 자체가 지금 60%가 넘는 점유율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지금 매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 외에 기타 미국 팹리스 기업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대부분의 기술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팹리스예요. 그러니까 팹리스는 생산을 따로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애플이랑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AMD랑 기타 등등은 설계해가지고 TSMC 야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왜 엔비디아랑 AMD랑 애플이랑 삼성 파운드리에 안 맡길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아 TSMC 기술력이 그만큼 좋구나.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이 지금 TSMC 쪽에서 받아가는 물량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수주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실적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거가 숫자로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엔비디아 HBM3 퀄 테스트 사실상 불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HBM4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준비해가지고 과연 언제 매출이 나올 수 있겠냐 그리고 CXL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HBM4 준비하면서 CXL 같이 준비되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자면 TSMC 실적은 잘 나올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TSMC 쪽에 장비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아니면은 엔비디아 쪽에 많은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반도체 섹터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거든요. 22일인데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때처럼 충격적이지 않고 만약에 잘 나와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반도체 섹터에서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안 좋다라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얘기인가? 이러면서 수급 대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통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반도체를 볼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이 봐요. 왜냐면 두 기업 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글로벌 넘버 1, 2기 때문에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조금 지금 못하는구나. 근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네.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추가 이제 반등하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 및 성장은 계속될 것. 그 엔비디아 블랙웰 최대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만들길래 그 비싼 제품을 도대체 뭐 얼마나 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대부분 다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외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이런 거 제외하고 보통 시총 1조짜리 기업들을 몇 개를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돈을 샀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왜 샀을까요? 그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배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하이닉스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납품을 하거나 엔비디아 향 매출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거나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과연 어디서 안 좋게 나왔냐. 만약에 HBM 쪽은 좋았는데 D램이랑 낸드 쪽이 안 좋았냐, 그거를 좀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하락을 끊어내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대응 섹터 전략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종목군들도 하나씩 살펴보고, 그 외에 지금 당분간 올해 안에 좀 꾸준하게 봐야 될 섹터 위주로,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섹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잠시 쉬었다 와서 그 섹터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 실적과 SK 하이닉스 실적을 주목해 봐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특징 종목은 역시나 우리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하면요,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빠지냐 올라가냐, 저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인 24만 원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들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깨고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4분기에도 괜찮겠네? 그리고 앞으로도 엔비디아에서 칩을 많이 팔면 하이닉스가 돈을 더 잘 벌겠네,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예상보다 좀 낮은 실적이 나오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하이닉스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사셔도 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안 샀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살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방향을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제가 왜 흐름이 좋다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요, 요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고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보통 이제 바닥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바닥이 어떤 식으로 바닥을 우리가 판단하냐면, 보통 첫 번째는 이제 V자 반등 나오는 걸 바닥이라고 판단합니다. 저 V자 반등은 우리가 언제 경험을 했냐면 코로나 때 경험을 했죠. 보통 이럴 때죠, 이럴 때.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에 이때 보세요. 이때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
이때가 주가가 거의 10만 원에서 거의 6만 5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완벽하지 않지만 V자 반등 형태가 나왔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보통 이거 바닥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V자 반등 나온 다음에 주가가 안 무너지고 횡보하는 모습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태껏 그래 왔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바닥이 이런 W자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는 W자 패턴이 나오면은 보통 이게 바닥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런 산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거든요. 뭐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게 그 말이거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데 이거를 뒤집으면은 역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이런 모양의 삼중바닥 패턴이 나와요. 그럼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주가가 반등하려고 시도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그 삼중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이 16만 원을 안 깬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닉스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가려고 하는 그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충격이 나오더라도 눌리면은 사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좀 미리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그때 충격이 나왔을 때 16만 원 부근까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삼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6만 원 안 깨고 이렇게 지켜주면은 이게 역헤드앤숄더 패턴 만들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왜 지금 안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바닥의 모습이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죠. 그렇죠? 하이닉스랑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이런 그럼 좀 약간 반등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V자 반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꼬꾸라졌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닥 형성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인데요. 아니 갑자기 두산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두산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에 뭐 그렇게 막 급등까지는 아닌데요. 굉장히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산이 도대체 왜 오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두산이 이제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박 적층판이라고 해서 하이엔드 동박 적층판인데 이게 지금 AI 가속기랑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모듈에 쓰는 그런 부품이에요.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두산이 이것 때문에 지금 리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줄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두산이 지금 이 동박 적층판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PCB의 원재료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두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강점 앞으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두산 그룹은 사실 그동안 뭐 로보틱스랑 박해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산은 최근에 이렇게 잘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패키지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수페타시스 회사 매출의 95%가 PCB 기판이에요. 근데 그 PCB 기판이 엔비디아의 향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이수페타시스 PCB 기판을 어디서 쓰냐면 서버 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MLB 기판이라고 해서
다층 적층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층을 여러 개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어쨌든 그런 다층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스페타시스의 그 MLB 기판, 특히나 AI 가속기라던가 서버양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보시면 최근에 반도체주들 힘이 약했지만 지금 두산하고 이스페타시스 두 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부분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가가 안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힘을 내주냐? 바로 엔비디아 향 매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가고, 그 다음에 블랙엘 이슈라던가 AI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블랙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소재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두산이라던가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흐름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페타시스도 이제 7월달 이후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사실 뭐 거의 고점 대비 50% 빠지고 나서 지금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서 지금 뭔가 저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좀 더 들어오면서 추가 시세 나오면서 45,000원 이상 돌파가 나오면, 이건 저는 이제 얘도 5만 원 넘어서면 이제 저기 59,700원 전고점 부근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평가를 받았던 HBM 관련주이기도 한데, 요즘에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 주가랑 반대로 가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오테크닉스가 TSMC에 이제 UV 드릴러랑 그런 레이저 커팅 장비들 납품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이쪽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동안 이오테크닉스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마찬가지다. 보통 반도체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거의 뭐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조정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좀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또 DI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세요. 최근에 지금 9월 9일 날 이후에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2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종목 이렇게 센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일단 DI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인데 아마 그런 HBM 검사 장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도 오늘 견조한 흐름으로 보여줬고,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요 이평선들을 다 뚫었죠. 뚫은 다음에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DI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1 이평선도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 평선들 다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과거에 38,000원 찍고 지금 거의 10,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절반이 아니라 거의 60~70%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게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약간 V자 반등보다는 힘이 약한데, 지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V자로 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했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림인가, 아니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요 이평선을 올라타는 흐름. 그러면 만약에 18,000원 밑으로만 안 깨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고 그러면 손절 라인 18,000원대 잡고서 이거는 저는 바로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저는 외국인 수급은 안 좋은데 개인만 좀 사고 있긴 한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뭔가 돌아서면은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빠졌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반등의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 반도체 수급이 다 이래요. 지금 외국인들 그냥 9월부터 내내 팔고 있어가지고, 또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개인들 차익 매물 나오고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약간 올라가는 시나리오. 저는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HBM과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HBM 쪽 이제 앞으로는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엔비디아 향 매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이게 뭐 피부 미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기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클래시스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제가 여기 팍스경제에서 클래시스 그때 3만 원대 얘기했고 제가 이거 2배 간다 그랬거든요. 시간 걸리지만 갔어요. 근데 진짜로 예, 갔습니다. 제가 이 다른 프로그램이었던 오후 프로그램이었던 거기서 얘기를 했었고 정말 멋지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서 예,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지금 대장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 모멘텀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물론 오늘 음봉 마감하긴 했지만 주가 흐름 보시면요 굉장히 뭐 힘이 좋습니다. 정말 차트가 정말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마진율 지금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 뚜렷한 부분들 지금 보시면요 재물을 살짝 보면 자 연간으로 볼게요. 작년의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49%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 이 기업은요 매출의 절반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작년에 1,800억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거의 절반 가량은 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5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 기업이 진짜 뭔데 이렇게 좋은 거냐? 클래시스가 장비를 납품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피부 미용 이런 리프팅이라던가 피부 미용 이런 것 쪽 관리하는 그런 건데 이걸 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슈링크라던가 이런 거 받은 다음에 거기 병원이나 피부과에서 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카트리지를 계속 소모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매출이 왜냐하면 클래시스 거 쓰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범용으로 다 쓸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클래시스는 클래시스 걸 갖다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이거 쓰면은 클래시스 거 갖다 사서 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정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 나온 게 한의원에서도 이제 그 의료법이 좀 바뀌나 봐요. 뭐 피부 이런 시술 관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의사분들이 이런 거 슈링크 갖다 놓고 이제 피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피부과에서만 했었는데 한의원에서도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령층이 일반 피부과보다 한의원의 그런 주부 연령층이 높고 주부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가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눌릴 때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비올인데 비올은 사실 오늘 뭐 중국 쪽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약간 중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저거 보세요. 코스맥스랑 아모레퍼시픽 보세요. 중국에서 매출 안 좋았다고 주가 그렇게 빠지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그 성과가 안 나오면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파마 리서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쥬란 관련된 기업이죠. 이런 뭐 필러라던가 보톡스, 스킨케어 쪽 관련 시술과 관련된 그런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마 리서치는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그나마
덜 오른 쪽을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파마리서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뿌띠 시술과 관련된 뿌띠라 하면은 뭐 필러, 보톡스, 뭐 기타 뭐 물광 주사 뭐 이런 거 많죠. 되게 광내는 주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리쥬란도 그쪽 보습이라던가 이런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휴젤인데요. 휴젤도 마찬가지예요. 휴젤 이번에 메디톡스와의 그 법정 분쟁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휴젤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얘기는 안 하지만 휴젤뿐만이 아니에요. 대웅주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톡스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 휴젤, 대웅제약 보시면 차트가 다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주가가 시장은 안 좋았는데 많이 올랐다. 그건 뭐예요? 이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번째 섹터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이러한 시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스킨케어 관련된 시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호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말도 또 많고 탈도 많은 또 비만 치료제 볼 건데요. 위고비 출시했으니 세론 가능성 나올 수 있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앞으로 만약에 진짜 위고비가 이게 수량이 되게 제한돼 있대요. 수량은 제한돼 있고 받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품귀 현상이 생기면 이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문제가 또 비만이거든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인들보다는 덜하죠. 덜하지만 그래도 이 비만과의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쯤은 다들 와 이거 나도 한번 처방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 당뇨처럼 자가 피하 주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가에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 중에 가장 강한 거는 펩트론인데 사실 펩트론은 이게 위고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라이릴리아의 건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기간 연장이죠. 보통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될 거를 여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다. 그런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펩트론이 정말로 이거를 서비스를 하거나 FDA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뭐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금 뭐 이 기대감으로도 이만큼 올랐는데 실제로 이게 승인이 나면은 엄청난 상승, 뭐 유한양행처럼 그렇게 한번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기대감이 과도한 만큼 만약에 이 기대감을 앞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나온다. 과거에도 87,000원대 지금 부근에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그러한 이슈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블루엠텍인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고가 경신하고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뭐 이거 사실 뭐 살짝 세론 느낌도 나긴 합니다만 뭐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2만 원대까지 주가 빠졌다가 거의 25% 올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위고비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들 그런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인벤티지랩인데요. 비슷합니다. 차트는 비슷한데 펩트론처럼 오늘 많이 가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좀 뭐 윗꼬리 달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인벤티지랩도 펩트론과 유사한 그런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주사 이런 것들로 관련이 있다라는 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섹터인데요. 자, 네 번째 섹터는 방산과 조선을 한 번에 좀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 방산조선은요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변동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이런 2차전지 쪽보다 조금 더 지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방산이랑 조선 쪽 보면요. 거의 뭐 방산 같은 경우는 26년도까지 추수주 잔고가 꽉 차 있고 조선은 27년도 수주 잔고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때까지 돌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뭔가 수주가 다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것이고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틈이 있거나 뭐 기간 여유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거기를 더 채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막 심하게 하락하진 않고 가격 방어가 지금 최근에 잘 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이랑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좋겠고요. LIG넥스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IG넥스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에 52주 10고가 경신을 하고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주가 회복이 9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IG넥스원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라크 쪽으로 천궁 유도무기 관련해서 3조 7천억짜리 수주가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사족보행 로봇 그 독일 쪽에다가 납품하는 건 그리고 지금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로템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뒤처지지 않는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LIG넥스원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30만 원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IG넥스원은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 이틀 막 그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변동폭이 크지 않는 섹터라서 변동폭이 있더라도 바이오나 반도체보다는 좀 덜하다는 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 이쪽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뭐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무궁무진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정말 차트가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거의 아름다운 수준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도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K2 전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근데 지금을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죠. 가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현대로템을 나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좋고요. 이 지금 여기서 따라갔다가 조정 나오면은 또 답답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뭐 이 기업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뭐 거래 정지됐을 때 하필 장 빠졌는데 거래 풀리고 나서는 더 가버리는 그런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방산 3대장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 모멘텀도 좋고 지금 앞으로 성장성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 방산 세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산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선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인데 한국조선해양 수주 공시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선박을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회복력이 빠르고 조정이 나와도 바로바로 이렇게 좀 올려칠 수 있다라는 점은 뭐냐면 저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좀 약간 묵직해가지고 변동성이 적고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종목이 안전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얘기했는데 탑픽주는 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정도를 보는데 그 이상 59,700원, 6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중장기로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가속기에 대한 그런 납품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MLB 기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 1년치 완판 소식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3분기 MLB 기판 수출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7, 8, 9월 달 해가지고 특히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판매 단가도 상승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젠가 그제 나왔던 뉴스인데 태국 PCB 기판 1위인 업체인 에이펙스 썰킷과 함께 합작 투자를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뭐 태국이랑 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해외 기업들이랑 이런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MLB 기판에 대한 수출 영역을 넓히려는 저는 기업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뭐 PCB 기판을 수출하길 명함을 내밀려고 할 때 조금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해외 쪽으로 뭔가 확장을 하고 좀 그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이런 합작 투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어나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서버 스토리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최대 고객인데 지금 뭐 주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블랙을 다 가지고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쓰겠죠.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연결시킬 사업들을 구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AI 가속기 향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는 그러한 옥석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반도체 굳이 사야 되나 뭐 좀 피해가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군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말고도 반도체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힘이 좋고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이 기업을 저는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나 이제 뭐 이벤트들이 또 이번 달에도 계속 많고 이번 주도 많이 있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